백악관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주리와 아칸소, 아리조나, 알래스카 등을 포함한 11개의 주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극단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직업안전보건청은 연방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기업도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3,100만 명의 미접종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의 약 8,400만 명의 민간 기업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르면 백신을 완전히 완료하지 않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선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재택근무나 실외 작업을 하는 근무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치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 벌금도 상당합니다. 기업들은 조치를 어길 때마다 건당 $14,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인데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칸소와 알래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몬태나 등 10개의 주에선 미주리 동부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냈으며 텍사스주도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주에선 백신 접종 의무화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공화당 출신인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도 백악관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반헌법적이고 연방조달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이 같은 의무화 정책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별세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장례식이 오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길을 추모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2001년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 최초 흑인 국무장관으로서 새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최초 흑인 합창의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메이카 이민가정 출신으로 할렘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합창의장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전설적 인물도 세월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받았지만 돌파 감염으로 건강이 악화돼 지난 10월 18일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40년 우정을 이어온 부시 전 대통령은 그를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인종에 대한 넓은 이해심을 가진 위대한 공무원이라며 추모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장례식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됐으며 사람들의 추모의 길도 이어졌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동안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주말 플레이오프 진출권과 시드 배정이 달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준경 PD입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애틀랜타는 7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신시내티 원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경기에서 애틀랜타는 경기 결과에 따라 다양한 플레이오프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애틀랜타가 이번 주말 승리한다면 최소 5위 이내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5위에서 7위 사이로 끝나게 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신시내티에게 7점 이상의 차이로 패배한 뒤 몬트리올이 올랜도를 잡고 뉴욕 레드불스가 내시비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를 거두어야 합니다. 메이저리그 축구의 플레이오프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브레이브스의 우승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 승리로 시즌을 마무리해 플레이오프로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으로 도시가 떠들썩합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하이뮤지엄에서 미국 민속예술가의 작품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을 배준경 PD가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뮤지엄에서 미국 민속예술가 넬리 매 로우의 릴리 프리 개인전을 진행 중입니다. 넬리 매 로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미국 민속예술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과 아메리칸 포크아트 미술관, 그리고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등 미국 내 대형 미술관들에서도 그녀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하이뮤지엄이 소장한 그녀의 형형색색의 스케치들부터 그녀의 작품들 중 가장 추앙받는 복잡한 구성의 작품들까지 구성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Hi, I'm Catherine Gentelson. I'm the curator of folk and self-taught art at the High Museum of Art in Atlanta, and I'm the organizer of this exhibition, Really Free, the radical art of Nellie Mae Rowe, an artist who lived just outside of Atlanta in Vinings and made hundreds of incredible drawings during her lifetime. She also decorated her home and her yard, transforming them into her playhouse. And in this exhibition, we have not only photographs of her playhouse, but also some wonderful models of what her house once looked like. We hope you'll come see this exhibition. It's up at the High until January 9th, 2022. Thank you. 로우는 회화미술부터 조형예술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 활동을 남겼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릴리 프리 전시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 일명 썸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애틀랜타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이 됩니다. 썸머타임은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48개의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해제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1월 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19만 5,711명, 누적 사망자는 77만 2,43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8,2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0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8,462명, 누적 사망자는 2만 5,0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0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397명, 누적 사망자는 1,380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802명, 누적 사망자는 1,65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1월 5일부터 한 달간 미국 전역에서 K푸드 판촉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농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H마트는 전국 70여 개의 매장에서 130여 품목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촉 행사에는 미국에서 수요가 높은 한국산 신선배를 비롯한 삼계탕, 떡볶이와 같은 간편식과 김치와 인삼류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형환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대규모 판촉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진출이 어려웠던 미 중남부 지역에도 한류의 맛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미국 국경이 열리자 항공사 예약 건수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3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델타 항공은 국제선 예약률이 지난 6주 전과 비교해 무려 45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는 지난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뉴욕과 애틀란타, LA와 보스턴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국제선이 만석일 정도로 여행객이 붐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세를 몰아 11월 8일부터 38개국의 55개의 국제공항에 139편의 항공기가 운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틱 장애를 앓는 10대 소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틱 장애란 신체의 한 부분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증상으로 주로 20대 미만 남성에게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녀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수개월 동안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소녀 환자들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틱톡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틱 장애 영상이 게시되어 있고 조회수도 90억 회가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연구진들은 10대 소녀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서 틱 장애를 따라하게 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